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수학학 명제마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큰일 났네. 분필이 명제마저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까먹었다라는 전제하에 앞에 있는 개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고 저가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명제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명제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명제의 정의는 뭐를 명제라고 이야기하냐, 어떠한 식 또는 문장을 참 또는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민건이는 여자다. 자, 그럼 민건이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명제 맞아요. 민건이는 여자가 아닌데 명제가 아닌데, 이게 아니라 명제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민건이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뭐라고?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예요? 당연히 명제인 거지. 이게 이제 명제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참규는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는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 자식 좀 키 큰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제 하승진이 와가지고 얘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얘의 값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누가 봐도 참이고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얘의 값은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1, 얘의 값은 0보다 큰 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얘는 항상 참이거든. 허수가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값은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예를 들어 x 더하기 1, 얘의 값이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성립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성립하진 않는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얘의 값은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또 하나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2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명제 아니에요. 얘도 명제 맞죠? 왜? 얘의 값은 1이 2랑 같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의 값은 2가 아니다 라는 거는 참인 명제겠죠. 1이 2다라는 거는 뭐고? 거짓인 명제인 거고. 그래서 얘의 값도 이걸로 하면 안 된대. 얘의 값도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명제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명제에서 지금 명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명제가 아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조건은 어떤 거를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미지수 즉 x에 따라 여기에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이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 또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은 미지수, 즉 x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얘를 한번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라는 조건을 x 더하기 1, 2, 3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얘의 값은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참이 나와. 맞지?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참이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x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q의 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라고 하면서 여기 x에다가 0 들어오면 거짓이지만 여기에 1 들어오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2가 들어오면 뭐예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들어오거나 2가 들어오면 우리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정식의 목적도 해를 찾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해를 한번 구해보고 해를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의 해는 x가 얼마 나오죠? 2가 나오고 여기에서의 x는 얼마 나와요? 1,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용어가 뭐냐? 자, 여기에서 하나 추가되는 용어가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집합은 뭐냐?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되게 하는 x값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진리집합 라지p라고 쓸 거고 그거를 뭐라고 하시면 돼요? 2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자, 다시 이 조건이 참되게 하는 이 조건이 참되게 하는 x값들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걔네를 우리가 뭐? 1 또는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이 뭐라고? 조건이 참되게 하는 그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쓰면서 일반적으로 조건들은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 조건이 참되게 하는 x값들은 뭐? 대문자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명제에서부터 조건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리집합까지 한번 얻어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뭔 개념을 또 한번 추가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추가할 거예요. 자, 부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no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뭐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내가 명제에 부정을 때려주는 순간 이 명제에 부정을 때려주는 순간 민건이는 뭐라고? 남자다라고 되는 거라고. 민건이는 여자가 아니다. 즉 민건이는 남자다라고 되는 거고 그럼 민건이가 남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예요?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민건이는 남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부정을 취하면 남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명제는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도 부정을 한번 취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자, x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얘의 값은 뭐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부정을 취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다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부정을 취하면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 그럼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실수해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거짓이라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정은 당연히 뭐예요?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은 명제에서 이제 거짓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정 명제는 뭐예요? 참이 될 거고 그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부정 명제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면서 부정은 이제 뭐뭐가 아니다라는 개념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마저 볼게요. 명제만 부정이 있냐? 그건 아니죠. 뭐에도? 조건에도 부정이 있고 자, 조건에 있는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 not
P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물결표 not P다라고 써주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x 더하기 1이 뭐가 3이 아니라고. 그럼 x 더하기 1이 3이 아닌 건 어때? 드립다 많지? x 더하기 1이 3이 아닌 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쓸 수 없지만, 그거를 구제해보면 얘의 값은 P의 뭐라고?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부정명제를 취하면, 부정 조건을 취하면 여기서 not q가 나오는 거고. 왜 이러냐? not q가 나오는 거고, 얘의 값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뭐가?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얘의 값은 0이 아니면 여기에서도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부정의 개념을 좀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다음의 포인트를 보면 다시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참인지 거짓이만 판단하면 되는데, 명제랑 조건은 일단은 달라. 조건은 이제 이러한 개념이었고, 자, 근데 제가 조건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거냐면, 자, 모든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수식어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봐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거를 붙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조건을 제가 여기 한번 갖다 오면 x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붙여주는 순간, 아니 이것만 있으면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주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x의 값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돼.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값이 참이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x가 집어넣던지 간에 참여해야 되는데, 얘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3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라고? 거짓인 명제라고 바로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얘의 값은 x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마저 이야기해주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참이라고. 왜?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가 단 한 개라도 존재하면 이거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집합이랑 명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언어고, 거기에서 그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말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풀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수식어가 조건 앞에 붙으면, 자, 이러한 조건이, 이러한 수식어가 붙든 이러한 수식어가 붙던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은 뭐라고? 명제가 될 수 있다고.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도 라는 표현은 이거랑 같은 표현이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 거짓만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마저 한번 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도 참인지 거짓인지 문장이 이제 판단이 되셔야 되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니니까 거짓이었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부정의 개념을 한번 취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 명제에다가 뭐 부정을 때리는 순간 그 명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x 더하기 1이 뭐라고?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이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이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2가 들어가면 얘의 값은 3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고. 그래서 얘의 값이 참이 되려면 얘의 값은 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모든의 부정은 뭐예요? 어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떤의 부정은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뭐하여? 대하여 우리는 x 더하기 1이 뭐가?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의 값은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하여까지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스몰 p랑 스몰 q를 조건이라고 한다며. 자, 그래서 조건 스몰 p
또는 여기에서 조건 스몰 q라는 표현도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조건 스몰 p 또는 조건 스몰 p 그 다음에 또는 q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또는은 집합에서 분명히 합집합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 P, AND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 Q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P, 그 다음에 교집합 Q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여기에서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똑같이 이 P 또는 Q라는 조건에 뭐도 있다고? 부정도 있다고. 그럼 P 또는 Q라는 조건의 부정은 not P 또는 Q라고 써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가냐? not P 그 다음에 and 또는의 부정은 and로 가면서 not q로 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부정도 우리가 요거 똑같이 한번 진리집합으로 써보면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바뀌고 얘의 값은 Q의 여집합으로 나오면서 여기 전체의 여집합을 때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의 값도 어떻다? 같다라는 것까지 증명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얘의 값도 다시 보면 그러면 P, and 그 다음에 여기에 Q가 있으면, P and Q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not을 취해주는 순간 얘의 값은 어떻게 나온다고? not P 그 다음에 and의 부정은 또는으로 바뀔 거고 not Q로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P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얼마? Q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서 여기에 드모르간 때리면 얘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또는 어떠한 실수에 대하여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으면 얘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명제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들은 다 뭐라고? 명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어도 얘네는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냐? 조건 두 개를 합쳐서 명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라는 조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얘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P면 Q이다가 명제냐라고 물어보면 명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우리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봐봐요. 4의 배수 4, 8, 12, 16 그러면 4의 배수 들이면 뭐라고? 2의 배수이다. 그럼 얘의 값은 뭐라고? 참이잖아. 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명제라고. 봐봐. 자 4의 배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P라는 조건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럼 4의 배수라는 걸 스몰 P라는 조건으로 두고 2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스몰 Q라는 조건으로 두면 두 조건을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합쳤더니 그 두 조건을 합쳤더니 우리가 뭐가 나왔다고? 명제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값이 참이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그 진리집합은 4의 배수니까 4, 8, 12 쭉 뻗어나가는 진리집합이었고, 자 여기에서 Q의 진리집합은 얼마예요? 2, 4, 6, 8 쭉 뻗어나가는 진리집합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P라는 집합이 어디에? Q라는 집합에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이 우리가 Q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순간 우리는 이 명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P라는 명제가 Q라는 명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 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학대가 선생은 송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수학대가 선생은 송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수학대가 선생은 송민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학대가 선생이라는 선생님이라는 그 집합은 부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그 수학대가 선생이 딱 송민건이다 라고 하면 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나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라고? 거짓이라고. 그러면 얘의 값이 이제 거짓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수학대가 선생이라는 집합이 나한테 뭐하다고?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반면에 송민건은 수학대가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뭐예요? 참이죠? 그 이유는 송민건은 수학대가 선생에 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이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명제를 다룰 때에도 항상 뭐 가지고 다루는 거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제 명제를 우리가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P면 Q이다는 명제가 됐어. 맞죠? 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 X의 값이 뭔지 상관없이 그냥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했던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얘는 좀 중요해요. 이 앞에 있는 P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뒤에 있는 Q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면 얘네는 뭐라고? 참이라고. 하지만 이 가정이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이면 우리는 8의 약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6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6이 있고, 자 앞으로 이런 거를 보면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시는 거예요. 자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얘는 얘 포함해 안 해? 포함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라고? 거짓이야. 자 근데 얘가 거짓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고,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반례는 그 명제가 거짓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대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반례를 우리가 들어준다면 얘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의 반례는 누구예요? 1은 들어있고 2도 들어있고, 여기에서의 반례는 누구라고? 3이랑 6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봐. 얘가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반례는 어디 있던 거냐면, 자 일단은 요 P라는 집합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Q라는 집합은 현재 여기 있는데, 자 1이랑 2는 여기 있어. 그러면 1은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니까 당연히 얘의 값이 참처럼 보이고, 2도 마찬가지로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니까 참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있는 3은 P의 원소이지만 Q의 원소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은 P의 원소이지만 Q의 원소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반례가 속할 수 있는 집합은 항상 어디예요? 여기에서 P-Q라는 여기에만 뭐가 있다고? 반례가 소포할 수 있는 집합이 있다고.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거기에 있는 원소들은 뭐라고? 여기 있는 원소일 거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반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뭐 빼먹은 부분이 없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한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빼먹은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가정으로부터 결론이 이제 항상 끄덕내가지고 얘의 값을 지금 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간단하게 수학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거의 값이 뭐면, 칸이 너무 좁은데 여기에 다시 쓰자. 자 만약에 제 값이 참이면,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명제예요. 자 근데 얘의 값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앞으로 화살표 2개를 써주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얘의 값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 P이면 Q이다가 뭐라고?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여기에다가 뭐만 붙여주시면 돼요? 짝대기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앞에 보고 그냥 기억나시면 하셔도 되고, 뭐 만약에 이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쫙 진행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뭐 좀 만족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서 과외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뭐 강의 노트로도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왜? 저도 제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노트를 다 써놔요. 써놓고 그거 기준대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각 단원에서 이제 개요라든가 흐름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필기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참인지 거짓인지 쭉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냥 쭉 갈 거예요. 한 번 다 진행을 했다라는 가정에 끝까지 이제 내용 정리해 드린 거니까. 자, 필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가 이제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야. 자, P이면 Q에다가 화살표 2개 있으면 분명히 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명제를 보고, 이러한 참인 명제를 보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고, P는 우리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Q는 P이기 위한 뭐라고? 얘네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쓸 수 있대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 여기에 단어에 좀 의미 부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얘네들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 P가 있는 상황이니까 얘 값이 참이겠지. 자, 그럼 봐봐요. P가 Q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P가 Q가 되기에는 충분한데 여기 있는 원소들까지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Q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P는 그냥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땐 이렇게 외웠거든요. P가 Q가 되기 위해는 뭐하고? 충분한 상황이지만, 자, 이번에는 다시 그러면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P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지.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Q는 P가 갖고 있어야 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Q는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언어적인 부분이잖아. 언어적인 부분이니까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책을 뒤지고 이제 막 보다가, 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기는 해. 자, 일단은 P명 Q에다가 지금 참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항상 주어만 보시면 돼요. P는, 안 그러면 Q는.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P가 Q에게 뭘 쏘고 있어? 총을 쏘고 있어. 화살표 방향이, 뭐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P가 지금 Q한테 쭉 해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그러면 P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 말고 총이라고 하면 P가 Q한테 뭘 쏘고 있다고? 총 쏘고 있지.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총본 조건.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싫지만 이렇게 외우면 그래도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P가 Q한테 뭘 쏘고 있다고 해가지고 총 쏘고 있는 거예요. 총. 자, 그럼 P가 총 쏘고 있으면, 자, 총을 맞은 Q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총을 맞은 Q는, 야, 총 맞으면 어때? 죽지.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뭐를 흘린다고? 얘가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죽기 전에 뭐를 흘려? 빨간색으로 써야지. P를 흘리지? 자, 얘가 총 쏘고 그러면 총 맞은 놈은 뭐 난다고? 피 난다고. 그러니까 Q는 뭐 난다고? 피 난다고. 굉장하죠? 혼자 이렇게 쇼를 해요.
자, P가 총 쏘면 Q는 P나니까 그러면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함 관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제 이따가 들어가서 해드리겠지만, P가 총 쏘면 당연히 P는 충분 조건이고, 그럼 총 맞은 놈은 항상 못 한다고? P나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P가 뭐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그럼 우리가 보면 되는 거는 앞으로 뭐만 보라고? P가 뭐 피난다고. 그럼 P가 피날라면 가운데는 보지 마. 가운데는 안 봐도 돼. P가 피날라면 P가 뭘 맡고 있다고? 총을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Q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바로바로 해석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P가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Q가 뭐 나야 돼? P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Q 쓰고 그 다음에 여기 P 쓰고, 얘 값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P라는 진리집합은 어디에? Q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도 얘가 총 맞은 놈이야. 그러면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P는 뭐? 총 쏘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거를 좀 자유롭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양쪽으로 총 쏘고 피나고 총 쏘고 피나고 총 쏘고 피나고. 오케이? 그래서 양쪽으로 총 쏘고 피나고 총 쏘고 피나고 하면 계획값은 뭐?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사실 P가 양쪽으로 총 쏘고 피나고 하니까 이것도 총 쏘고 여기에서 총 쏘고, 그러면 Q 이렇게 하는 관계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이 같을 때 우리는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 Y가 실수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고요. X랑 Y가 실수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고,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x가 아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 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얘의 진리집합 얼마? x는 빵, y는 빵. 이거의 진리집합 얼마? x도 빵, y도 빵.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둘이 같지?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Q도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한 파트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 아는 게 있네. 대우랑 역을 아는 게 있네요. 대우랑 역도 한 번만 지금 봅시다. 자, 우리가 역이랑 대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Q이면 P이다로 바꿨어. 그러면 얘에서 얘로 올 때 우리는 얘의 값을 뭐? 서로 뒤집힌 관계에 있어서 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P면 Q이다 해서 Q면 Q이다. 가정과 결론을 뭐 했다고? 역.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얘의 값은 우리가 뭐? 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중요해요. 명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역은 뭐? 알 수 없다가 맞아요. 알 수 없다가 맞고, 즉 알 수 없다라는 소리는 네가 뭐 하라는 소리야. 확인을 해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역도 뭐?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왜? 벤-다이어그램 관계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P라는 집합이 어디에 지금 Q라는 집합에 포함되고 있잖아. 그럼 P가 Q에 포함되고 있는데, 자, Q가 P에 뭐하고 있다고? 포함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얘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 알 수 없다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 사실 P랑 누구랑 Q랑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럼 P랑 Q랑 같을 때에도 얘의 값은 참이지만 얘의 값도 뭐 역으로 뒤집어도 이런 관계에서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항상 직접 뭐 하신다고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계를 이제 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거를 이제 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대우는 뭐 하냐면 역한 다음에 부정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한 다음에 부정을 때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는 not Q이면 얘의 값은 not P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대우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잘 봐라. 자, 얘가 참이면 무조건 그 대우 명제도 뭐예요? 참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면 P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Q의 뭐라고? 부분집합이야. P는 Q의 부분집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전체 바운다리를 이제 U로 제한해 둔다면,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이 있는데, 자, 얘가 참인지 확인하려면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돼. 자, Q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Q의 여집합은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칠하면 이쪽에 있는 게 Q의 여집합.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P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Q의 여집합이 당연히 P의 여집합에 어떻게 되고 있어? 포함되고 있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무조건 뭐라고? 참이라고.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무조건 뭐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부정에 대한 문구가 많아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 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크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두 가지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대우 증명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귀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데에는 대우법이 있고 이제 귀류법이 있는데, 자, 대우법 같은 경우는 뭐냐? 명제가 우리가 부정에 대한 문구가 많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너무 난해할 때 이제 우리가 대우법을 이용하면 증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우법을 이용하는 증명법은 뭐해서? 그 명제를 뭐해서? 대우를 취해서 거기에서 뭐 하시면 돼요? 증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뭐로 볼까요? 방금 막 떠오르는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떠오르더니 헷갈려졌네. 대우법.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A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우리는 A가 뭐다? 3의 배수이다. 자, 여기에서 A는 자연수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연수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이건 대우로 하면 안 된다. 미안. 이건 대우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자. 아까 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자,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M과 N이 모두 짝수이다. 아니, M 곱하기 N이 짝수면 N 중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M 곱하기 N이 짝수면 N은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가정으로부터 얘의 결론을 유도해내면 그냥 그게 이제 직접증명법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대우법을 쓴다 했으니까 그럼 대우를 한번 취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얘의 부정취한 게 여기로 온다고. 근데 MN 중 적어도 한 개가 짝수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우를 취하면
m, n 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 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mn이 모두 홀수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m 곱하기 n은 뭐라고?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m하고 n을 곱한 게 홀수면 우리는 m하고 n이 모두 홀수면 둘을 곱한 거는 뭐라고?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의 값은 뭐예요? 참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해보면 얘의 값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제가 아까 분명히 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m을 우리가 얼마? 2k-1이라고 놓고 n을 우리가 얼마? 2l-1이라고 놓고 k랑 l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자연수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K랑 L을 자연수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너랑 곱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랑 곱해보면 그거의 값은 곱해주는 순간 4KL,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L,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은 2로 묶이면서 2KL 마이너스 K 더하기 L 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의 값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짝수라고 읽는 거야. 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1을 더해져 있으면 뭐? 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홀수이면 얘의 값도 뭐? 홀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명제에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귀류법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귀류법이 뭔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귀류법. 자, 귀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증명할 때 귀류법을 이용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송민건은 남자다. 자, 이거를 나한테 증명을 해보래. 그럼 송민건은 남자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면,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류법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증명하는데, 저 귀류법의 아이디어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부정하여 우리가 그 결과를 부정했을 때로부터 생기는 일들이 모순이라고 벌어주면 이 명제는 뭐였다고?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류법의 아이디어거든요. 다시. 송민건은 남자다. 즉 얘를 내가 부정하면 첫 번째로는 송민건이 뭐다라고?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발생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면 이 명제는 뭐였다고? 참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이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했더니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길거리를 걸어 다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경찰의 아저씨가 막 철컹철컹 해가지고 잡아갔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내가 여자인 줄 알고 일어났던 일들이 모순이 발생하면 나는 뭐였다고? 남자였구나 라고 깨닫는 게 뭐라고? 귀류법이라고. 그래서 귀류법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증명할 때 이제 귀류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자. A가 자연수일 때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우리는 뭐라고? A가 3의 배수이다. 자, 이거를 증명해보래. 이건 참이야. 이거를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A제곱이 3의 배수면 A가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해보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증명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 A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이걸 증명해봐야 되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A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3의 배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3K-2, 3K-1, 3K가 있겠지? 3K라는 거는 3의 배수고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A가 뭐일 때가 있다고? 3K-1일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가 나와서 얘 값은 3으로 묶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 값이 이거일 때 벌어지는 일들을 봤더니 3 곱해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뭔데? 3의 배수인데 1 더해져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래서 얘 값이 3의 배수가 아니면 A제곱도 3의 배수일 수 없었고, 자, 두 번째로는 A의 값이 얼마? 3K-1일 때 그럼 A 값이 3K-1일 때는 얼마?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고 얘 값은 3으로 묶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1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3의 배수인데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얘도 뭐라고?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즉 3의 배수가 아니었을 때 그 제곱한 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고? 모순이 떨어졌으니까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증명할 때 이제 우리가 귀류법을 사용해 줘요. 그러면 귀류법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고 이제 문제풀이 좀 몇 개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갑시다. 귀류법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자, 우리가 배우는 명제에서는 항상 참인 것만 증명하는 거고 거짓인 거는 증명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지금부터 하나씩 가보자.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려는데 당연하잖아. 이런 당연한 거를 증명할 때 뭐 쓰면 좋다고? 귀류법을 쓰면 좋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학교 시험이 단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끌어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귀류법에 의해서 첫 번째로 루트 3이 우리는 유리수라고 뭐 한다고? 가정하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나는 이거를 식으로 써주면 루트 3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때 A분의 B 분수꼴로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야. A랑 B는 뭐라고? 서로소인 정수라고 써줘야지만 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이 없으면 2분의 루트 3 이런 것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 B는 뭐? 서로소인 정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얘 값이 서로소인 문구가 들어갔을 때 자, 양변에 A 곱하면 B의 제곱은 얼마라고? 3A의 제곱이 나올 거고.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읽어주면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B의 제곱이 3 곱하기 A의 제곱이라는 소리는 B의 제곱이 뭐라고? 3의 배수라는 소리지. 왜? B의 제곱이 여기에서 3 곱하기 A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3 곱하기 모시기 꼴은 무조건 3의 배수라고 읽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B의 제곱이 3의 배수인데 그럼 B의 제곱이 3의 배수면 당연히 누구도? B도 3의 배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B의 값도 3의 배수니까 B를 내가 뭐? 3K라고 놓고 K는 뭐다? 자연수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B의 값이 3K라고 놓고 K를 자연수라고 썼더니 다시 이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그럼 다시 이제 내가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자, 두 번째 대입해주면 얘의 값은 얼마 나온다고? 9K의 제곱이 얼마? 3A의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제곱이 얼마 나오는데? 3K의 제곱.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A의 제곱이 뭐라고? 3의 배수이므로 나는 또 뭐? A를 뭐라고? 3L이라고 쓸 수 있고 L은 뭐라고? 자연수라고 쓸 수 있다고. 즉 B도 3의 배수였고 A도 3의 배수였는데 그거는 뭐? 첫 번째로 이렇게 가정해 놓은 거에 뭐가 떨어졌다고?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모순이 발생함으로 따라서 얘의 값은 뭐였다고? 무리수였다라고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귀류법의 증명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에 빈 백지에다가 쫙 놓고 이러한 조건 없거나 자연수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감점 요소야, 감점 요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모아라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이제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제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 다 넘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린트 올린 거 있죠? 프린트 올린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되게 쉬워. 마플 유형 이제 따온 거고요. 되게 쉬워서 하나하나씩 좀 봐봅시다. 212번부터 오실게요. 자, 212번 봅시다. 자,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조건 P가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얼마?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얼마?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not Q가 P, 얘가 뭐라고?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인 발레가 마이너스 5분이래요. 자, 그럼 일단은 not Q 한번 구해보면 not Q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뭐? A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있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부정을 때렸을 때 당연히 등호가 사라지면서 항상 제발 부등식 나와 있으면 수직선 좀 그려주세요. 수직선. 그럼 수직선 한번 제가 그려보면 여기에 뭘 그릴 수 있고 X축을 그릴 수 있고 P라는 집합은 P라는 진리집합을 한번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여기에 지금 2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P,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6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뭐?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P, 너도 얼마?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럼 not Q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not Q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5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 보이죠? 여기 어딘가에 not Q가 있고 A가 있어서 얘의 값이 이제 뭐라고? 거짓임을 보여야 한다고. 거짓. 여기가 지금 현재 6이었고, 근데 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가 거짓이려면 얘가 얘 포함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A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A는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A가 있어서 여기 왜 이러냐, 여기에 A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가야 얘 값이 뭐일 수 있다고? 거짓일 수 있다고.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예가 딱 뭐밖에 없어야 돼? 거기에서 5밖에 없어야 되죠?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예가 딱 5밖에 없으려면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뭐보다? 5보다 작다고. 자, 그러면 A의 값은 4랑 5 사이에 있다라는 건 알아. 거기에서 이제 등호 성립 여부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A는 일단은 4랑 5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 A가 5가 되면 얘의 값은 5라는 이 수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왜? 발레는 무조건 얘가 갖고 있는 숫자여야 돼. 근데 얘가 5가 되면 얘의 값은 뭐? 5라는 숫자가 발레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등호가 안 붙어.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A가 딱 4가 된다면, 얘의 값이 딱 4가 된다면, 얘가 4가 된다고 해서 X가 4를 갖고 있진 않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역시 5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등호 성립 여부 잘 파악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뭐 그런 거는 모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쭉쭉쭉쭉 넘어오실게요. 자, 쭉 넘어오셔서 224번 한번 볼까요? 자, P가 Q이기면 뭐 P가 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P가 뭔 조건? 필요 조건이면 P가 Q에 뭐 해야 돼? Q가 충수고 P가 P나고 Q가 충수고. 아무튼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억부터 P의 값은 지금 X가 2라고 이야기했고, Q의 값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X-6이 0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얘를 뭐 해야 한다고? 포함해야 한다고. 이거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랑 마이너스 3이지? 얘는 2지? 진리집합 따지면 포함 안 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니은 보면 P의 값이 16의 양의약수 있으니까 1, 2, 4, 8, 16 있고, 자, 8의 양의약수는 당연히
P가 Q를 뭐하고 있다고?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참.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찾아주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충분 조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포함관계 따져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2번 한번 봅시다. 232번. 자, 232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해 세 조건이 있는데, 자, p라는 집합을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있고 1이라고 있고, 또는 이제 x의 값이 얼마? 2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라는 집합을 보면, q라는 집합은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r은 뭐라고 했어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p랑 q랑 이렇게 있을 때, 자, 정리해 봅시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q가 p 나야 되니까, 일단 q가 p 나야 되니까 여기에서 p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r은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r이 충분 조건이야. r이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이 뭐 해야 한다고? 총 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r이 총 쏘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맞겠나? r이 누구한테? p한테 총 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r이 p한테 총 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r이라는 게 p에 포함되고 p라는 게 q에 포함되면 된다고. 그리고 부등식 나와 있으면 뭐 해달라고? 수직선. 자, 갑시다. 자, 수직선 그려서 일단은 p부터 그리면 p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여기에서 얼마?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얘의 값이 뭐? p. 얘의 값도 뭐? p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p는 얘인데 r이 p에 포함되려면 b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여기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r이 p에 포함되려면 분명히 요 r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b가 있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b는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등호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면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2를 갖고 있지. 얘가 2면 얘의 값은 2를 갖고 있는데 얘는 2를 안 갖고 있지. 얘는 2가 없고 얘가 2가 있는데 포함 관계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등호는 안 성립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 p가 q에 포함되려면 얘네가 다 뭐 해야 한다고? q에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럼 q를 한번 보면 q. 보라색. 자, 여기에서 q를 한번 보면 얘네는 분명히 p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a가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뭐? q가 있어서 p가 q에 뭐 한다고?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등호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면, 자,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얘의 값도 어디 있냐? 마이너스 3 안 갖고 있고 얘도 마이너스 3 안 갖고 있으니까 성립하겠네. 그래서 얘의 값은 얼마?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정수 a, b, a-b였나요? 그거에 아무튼 최소값 구하라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숙제는 제가 이제 밴드에 다시 공지할 건데, 일단은 요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 다 푸시면 되는데 앞에는 되게 쉬워요. 앞에는 되게 쉽고, 이제 1등급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숙제는 제가 밴드에 다시 공지할 건데, 요거 일단 다 푸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고쟁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조금. 수학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